저는 현재 시간이 날 때마다 구매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2시간 정도 투자해서 한 달 3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을 벌고 있는데요. 먼저 구매 대행이 뭔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에 해외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올리고 고객이 상품을 주문하면 제가 상품을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곳에서 구매하여 고객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구매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얻는 사업인 거죠. 즉, 유통업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좋은 부업들도 많지만 저는 구매 대행 부업을 정말 추천하는 편입니다. 이유는 총 4가지입니다. 첫째, 꾸준히만 하면 됩니다. 즉, 상품만 꾸준히 올린다면 매출은 꾸준히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무엇이든 꾸준히 그리고 성실히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구매 대행을 정말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두 번째는 재고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유통업이나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분들이 하는 고민 중 하나인데요. 바로 재고에 대한 부담입니다. 구매 대행은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마켓에서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대형 마켓이 나의 재고를 쌓아주는 창고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구매 대행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하려면 이후엔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해서 단가를 낮추기도 하고 나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작업도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업을 확장하기 전에 유통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쌓기에도 매우 좋고 초기 자본을 모으기에도 이만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소싱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국내 위탁 판매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상품을 고르고 스토어에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상품 판매처와 연락을 해야 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초보 셀러이기도 하고 기존 매출도 없었기 때문에 상품 계약에 애를 먹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상품 단가도 계속 바뀌어서 힘들여 상품을 등록해도 판매하지 못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저는 내향적인 사람이라 연락 자체가 조금 부담이 있었다 보니까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구매 대행은 이러한 부담이 덜해서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상품을 찾고 아마존에 상품이 있으면 등록만 하면 끝나니까요. 이렇게 좋은 구매 대행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크게는 상품 등록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수동 등록, 반자동 등록, 자동 등록 이렇게 3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자동 등록은 자동 등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테무나 알리바바 등에 등록된 상품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상품을 한 번에 등록하기 때문에 나의 상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네이버나 쿠팡 정책에 위반되어 계정이 정지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수동 등록은 상품 하나하나에 공을 들여 올리다 보니 전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품 등록수가 적어 매출을 올리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보일수록 상품을 공들여 올리기도 쉽지 않고요. 자동 등록과 수동 등록의 장점은 살리면서 리스크는 줄이는 방식이 바로 반자동 방식입니다. 상품명이나 상세 페이지, 썸네일 등을 한 번에 다듬어 정책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체크하고 상품을 등록하면 되는 방식이죠. 정말 필요한 부분만 체크하면 되니까 수동 등록보다 상품 등록이 빠르는 편이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매출도 빠르게 올라갈 거고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그럼 어떤 상품을 등록해야 하는데? 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요. 상품은 크게 중국 관련 사이트인 1688이나 알리바바에 올라와 있는 상품을 등록하는 방식이 있고요. 미국이나 일본의 아마존에 올라와 있는 브랜드 상품을 등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중국 상품을 등록할 때의 장점은 상품명을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판매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적재산권에 대한 리스크가 높은 편입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문을 받거나 내용 증명을 받게 되면 상품을 그냥 삭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합의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브랜드 상품의 경우 이미 명확한 브랜드가 있다 보니 상품명을 가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수요가 높다 보니 브랜드명이 곧 상품명이 됩니다. 저는 조금 더 마음 편히 상품을 등록하고 상품명 가공에 큰 시간을 들이기 싫어하는 편이라 미국, 일본의 브랜드 구매 대행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미국 브랜드 상품을 등록하는 것을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는 아마존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쿠팡 같은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 도브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럼 상품들이 쭉 뜨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뜨는 상품들은 내가 다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브는 한국에서도 유명한 브랜드죠. 이 브랜드의 상품을 나도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따로 브랜딩을 하거나 마케팅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도 있겠죠. 저는 상품 등록해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매우 손쉽게 아마존에 있는 상품들을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윈들리 추가라는 버튼이 보이시죠? 이 버튼만 누르면 바로 상품이 수집되는데요. 수집된 상품을 윈들리 사이트로 가셔서 상품명만 조금 바꾸면 바로 등록이 됩니다. 상품 등록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왼쪽 탭에 보시면 상품 관리라고 보이시죠? 그 밑에 수집 상품 탭을 눌러보시면 제가 수집한 상품들이 보이게 됩니다. 방금 수집한 도브 상품도 보이네요. 상품명은 아마존에 등록된 상품명 그대로 번역되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상품명만 양식에 맞게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순서는 브랜드명, 상품명, 용량, 개수 이렇게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피부에 활력을 넣어주는 비타민C가 함유된 과 같은 불필요한 문구들은 삭제해 주세요. 간단하죠? 이렇게만 하면 상품명 가공이 끝나는 거예요. 브랜드 구매 대행과 윌들리의 장점을 합쳤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카테고리로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꿀팁인데 저 같은 경우 사탕 브랜드를 등록할 땐 카테고리를 복사해 두고 한 번에 사탕만 등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상품을 등록할 때 카테고리를 붙여넣기만 하면 하나씩 카테고리를 설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바뀌게 돼요. 그럼 이미지로 넘어가시고 불필요한 내용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옵션도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 판매가를 설정해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엔 매입가와 매매지 배송료를 따로 계산하고 있다 보니 엑셀로 판매액을 계산해서 넣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서 윌들리가 좋은 점은 스토어마다 수수료가 다른데 그 스토어의 마켓별 가중치를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스토어별로 금액을 입력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이제 상품 속성으로 들어가셔서 제조사와 브랜드를 맞게 작성해 주시고요. 스마트 스토어 상품 속성도 내용에 맞게 체크하시거나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상세 페이지를 가공할 때 텍스트는 전부 지우고 이미지만 남겨주는 편입니다. 상세 페이지 역시 아마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번역해서 가져오는 거다 보니 경고 문구가 포함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텍스트는 다 지워주는 편이고요. 그냥 이미지만 남겨둡니다. 이렇게만 하면 하나의 상품 등록이 끝나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리면서 등록하다 보니 약 5분 정도가 걸린 것 같은데요. 그냥 등록하면 2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하나 등록하는데 2분이면 2시간 투자하면 못해도 하루 50개는 등록할 수 있는 거겠죠? 저도 아마 윈들리가 없었다면 상품 등록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고 관리도 매우 어려웠을 거예요. 심지어는 주문이나 문의 관리도 윈들리로 하고 있습니다. 마켓별로 주문이 들어왔는지 일일이 확인할 필요도 없고요. 주문이 들어온 상품들은 소싱몰에 가서 물건을 주문해줘야 하는데 소싱몰 링크도 같이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문 관리도 다 윈들리로 하고 있어요. 저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상품 등록부터 주문, 관리까지 한 번에 해결되다 보니 윌들리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제 할인 코드를 입력하면 10% 추가 할인이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은 구매 대행의 장점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때요? 할만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